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함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탄 이후에 이번 주에는 시장이 조금 안정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고민이 되는 것은 과연 어제, 그제 계속 지난주 금요일까지 치면 3일 연속 매수 사이드가 걸렸던 코스닥이 이제 반등을 해올 것인가. 오늘 800포인트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제 눈을 우리가 코스닥 쪽에 돌려야 하나라는 생각도 한쪽에 가지고 계실 거고요. 아니면 여전히 그래도 지금은 AI지, 반도체 이쪽에 AI 인프라와 관련된 쪽에 다시 주가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지 아마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외국계 투자은행이나 자산운용사, 예를 들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한국 시장에 AI 투자 괜찮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투자를 봤을 때도 AI 관련된 투자의 비중 확대 의견은 유지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주도주,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연결되어 있는 게 오늘 새벽에 스페이스X 실적이 나왔거든요. 스페이스X 실적을 통해서 AI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앵커 브리핑은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는 제가 상장하기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상장하고 나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스페이스X 투자 자체로는 그닥 매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자, 일단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은 좋았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매출, 2분기 매출이 78억 1,400만 달러,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배가량, 이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예상치도 훨씬 뛰어넘는 매출을 보여줬고요. 사실 지금 근데 스페이스X는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회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순손실을 5억 4,100만 달러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일단은 손실이 굉장히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좋은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주당 순이익 EPS도 여전히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 예상했던 마이너스 25센트보다 훨씬 줄어든 이 주당 순손실을 기록을 한 거죠. 언제 이런 것들이 좀 플러스로 전환될지 이게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매출이 제가 78억 달러가 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78억 달러 가운데 어떤 부분의 매출이 어느 정도가 잡혔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스타링크나 커넥티비티라고 해가지고 위성통신, 결국엔 스타링크 띄워서 거기에서 버는 돈들을 가장 많이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42억 9천만 달러 정도, 거의 절반 이상이 대부분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에서 돈이 나온다, 매출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주 발사체, 스타쉽을 발사한다든지 이런 거에서는 사실 그닥 매출의 비중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두 번째가 AI 관련된 부분입니다. AI 사업에서 25억 달러 정도 넘게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AI 쪽에서 오히려 손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스페이스X의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이고요. 자, 이러면서 장 마치기 전까지는 스페이스X의 주가가 미국 시장에서 되게 좋았어요. 거의 10% 가까이 올랐는데 장 마치고 실적이 발표가 되고 컨콜을 하니까 오히려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실적은 좋았는데 왜 떨어지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앞으로 계속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스페이스X는 앞으로 보호예수 물량, 락업 물량이 풀리는 게 계속 있습니다. 한 7번, 8번 올해 연말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계속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8월 6일, 얼마 남지 않았죠? 내일입니다. 내일 미국 시간으로 8월 6일에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됩니다. 이러면 한번 또 매물이 쏟아지겠죠?
그리고 8월 20일, 2주가 지난 뒤에 또 락원 물량이 해제됩니다. 이런 것들이 연말까지 일정이 계속 있다라는 것. 주가가 오를만 하면은 다시 떨어질 가능성, 또 이제 조금 올라가나 싶으면 차익 실현, 이런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스페이스X의 공매도 잔액이 무려 2억 2천만 주가 걸려있다. 공매도 잔액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유통되는 주식의 34%가 지금 공매도 잔액으로 잡혀 있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스페이스X에 대한 주가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져서 매수 기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실적을 보고 스페이스X 투자는 좀 접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어떤 식의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자, 스페이스X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 일론 머스크가 한 이야기들을 쭉 봤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들, 일론 머스크에게 땡큐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우주 발사체 스페이스X가 여러분은 우주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스페이스X는 AI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AI 컴퓨팅 인프라 투자, 흔히 말하는 캐펙스 투자를 스페이스X가 138억 달러 정도를 합니다. 엄청난 금액을 하죠. 근데 그 안에서 이 캐펙스 투자의 대부분 86%를 AI 컴퓨팅 인프라 투자에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랑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겉모습만 우주 회사이지 사실은 AI 캐펙스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 회사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스페이스X는 캐펙스 투자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투자 회수도 지금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적자가 나고 이 실적이 안 좋잖아요. 근데 올해 6월부터 6개월간 공급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 추가 계약들이 계속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67억 달러 정도의 그런 계약이 있었고 이게 3분기 첫 몇 주 동안은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3분기 실적으로 잡힐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또 요인으로 되고 있고 이러면서 신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스페이스X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계획,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할 거라고 했잖아요. 2분기까지 1.4기가와트시 정도의 이 연산 용량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올해 말에 2기가와트시까지 더 충원할 것이고 내년 말에는 너무나 숫자 차이가 크긴 한데 10기가와트시까지 늘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도 역시 우리 캐펙스 투자의 이 이야기는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 용량은 10기가와트시를 만들 건데 전력이나 냉각 인프라 관련해서는 앞으로 20기가와트시까지 커버할 수 있는 전력이나 냉각 인프라 투자는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력과 냉각 인프라 투자는 미리 선제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는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구글이나 엔트로픽 또 외부 고객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을 하면서 돈 더 벌면서 인프라 투자를 해나가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발표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캐펙스 투자,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멘트들이었고요. 추가적으로 더 자세히 볼 것은 전력 냉각 인프라 투자도 많이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전력기기나 전선주들이 잘 가는 이유가 이것도 분명히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냉각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같은 회사들이 또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테슬라나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랑 LG가 또 여러 가지 같이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전력기기, 냉각 인프라 쪽 우리에게는 분명히 수혜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은 역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거, 메모리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결국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메모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신규 AI 인프라 투자를 이 스페이스X가 어떻게 하겠냐. 엔비디아 중심으로 엔비디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이렇게 기가와트시 단위로 앞으로 늘려나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GPU 클러스터가 기가와트시 단위로 확대가 될 거잖아요. 내년까지 10기가와트시를 한다니까 진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 GPU 클러스터 안에 HBM, 서버 D램, 고용량 낸드, 기업용 SSD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또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만드는 회사가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의 소부장 업체들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현재의 이 인프라 투자의 가장 제한적인 요소가 메모리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아주 쉽게 경제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메모리 생산량이 연간 전 세계 글로벌로 20%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메모리 생산은 이런데 메모리의 수요는 지금 연간 200%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단순히 경제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공급이 20% 늘어나는데 수요는 200%씩 늘어난다? 당연히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가장 제한적인 요소, 가장 걱정이 되는 요소, 필요한 요소가 메모리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반도체, AI 관련된 낸드라든지 D램, HBM 좋을 수밖에 없을 상황이 일론 머스크의 입에서도 나왔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 것은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 일단은 스타쉽, 지금 쏘고 있는 이 로켓을 매일매일 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도 조금 일론 머스크의 성격을 성향을 아셔야 된다는 건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매일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자주 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달 표면에 이번에는 또 대규모 가속 발사기를 설치하겠다랍니다. 이러면서 달에서 아니면 우주에서 진행되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를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GPU 클러스터를 활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지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엔비디아의 클러스터를 쓰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궤도형 AI 위성,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스타마인드 프로젝트에도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서 내년에 이 스타마인드 관련된 위성을 쏘아 올리는 발사 횟수를 늘려나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아니면 스페이스X와 협력을 하는 우주 태양광 쪽에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잘 가고 있는 OCI 홀딩스, 대주전자재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주 태양광, 스페이스X와 연관되고 우주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데 분명히 수혜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인프라, 반도체 그리고 우주 태양광 이런 쪽에 앞으로 이슈가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